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 드디어 아이폰 4를 샀어요. 네, 참 다들 아이폰 사고 할 때는 그냥 시큰둥하다가 뒤늦게 대세에 따르게 됐는데요. 사실 그래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훌륭하지만 다 대세가 그렇게 따라갈 때, 큰 물줄기가 그쪽으로 갈 때 그걸 또 휩쓸려서 같이 또 대세에 따르는 것도 때론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4를 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어떤 게 대세일까요? 아마도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대세는 야권연대죠. 그죠? 민주당이 과연 이 대세, 큰 물줄기의 흐름인 대세, 야권연대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동안 마른 야권연대 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이 있는 지역에서는 끝내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 때문에 많이 눈총을 받아왔었죠. 그랬는데 민주당 내에서 대세에 따를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곡 있으신 분 올려주시고요. 첫 곡 이적이 불러요. 같이 걸을까. 첫 곡 이적의 같이 걸을까 였습니다. 야권연대도 같이 걷는 거죠. 요즘 이 노래가 인기가 많길래 한번 틀어드려 봤어요. 신청곡으로 ST워너비의 죄와 벌 걸려 있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야권연대 대세를 따르려는 것일까라고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최계바라님이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태생이 배신과 반칙으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라고 그러시네요. 민주당이 배신과 반칙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면 한나라당은 어느 정도일까? 한나라당은 어떤 태생인가요? 궁금해요. 네, 민주당이 그만큼 이때까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던 부분들이 있죠. 야권연대 앞으로는 막 잘하겠다, 잘해보자, 날 믿고 따라달라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양보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많이 보여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제2의 한나라당, 똑같은 거 아니냐 니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한나라당은 친일과 반역? 그런가요? 물론 한나라당에 비할 바는 아니죠. 민주당이 네, 그럴 바는 아닌데, 본인이 민주당이 이때까지 입으로 내세우던 것에 비하면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 조금은 양심과 네, 의리를 가진 분들이 조금은 이 대세를 따르는 쪽에서 큰 양보를 한번 하자, 큰 양보를 해서 진짜 야권연대를 이뤄내자,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계바라님 말씀대로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말만 그냥 한번 양보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안 한다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죠. 끝까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건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옳지 잘한다, 으쌰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좀 힘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반응이 좀 오는데, 그럼 이거 진짜 양보하고 야권연대 한번 제대로 해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노동당이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정희 대표가 전남 순천, 지금 4.27 대본에 나오죠. 네. 그 전남 순천 지역을
민주당이 이때까지 뭐 민주당이 텃밭이잖아요. 전남 순천이. 그랬는데 이 지역을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당들에게 통 크게 양보를 해봐라. 그걸 양보를 하는 것만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야권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순천 재보선에 아예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비롯해서 홍영표, 김재훈 의원 그리고 우원식, 임종석 전 의원 등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올라와 있는 멤버들이 이인영 최고위원이나 임종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때까지 야권연대나 이런 쪽에서 많이 또 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또 민주당 내에서 그걸 봐야겠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또 양보를 안 하겠다고 버팅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노동당이나 혹은 진보신당 뭐 이런 좀 진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고 신자유주의를 뭐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개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어떻게 민주당이랑 손을 잡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열하고 이러는 동안 그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둘 싸움에서 제3자가 이렇게 이득을 보게 되는 제3자인 한나라당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서 아까 말하셨지만 친일과 반역이 친일과 반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친재벌적이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정당 이런 정당이 득세해서 서민들을 피 쪽쪽 빨아먹는 요거는 일단 막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얘를 일단 차치하고 나서 민주당이 뭐 정국을 세우든 뭐 진보 정당이 세우든 어쨌든 간에 민주당과 그때부터 싸우면 되는 거지. 이 지금 한나라당이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얘도 못 처치하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싸움 붙여놓고 한나라당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쟤들 아유 싸우다가 지들끼리 그냥 물고 뜯고 잘한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요. 이때까지 민주당이 참 특히나 이제 정권 잡았을 때 이럴 때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연대다. 민주당 손 잡고 야권연대다. 네, 뭐 그것 지금 뭐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시민사회에서도 다들 그걸 대세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크게 몸집을 불려서 한나라당과 이 수구 세력들을 몰아내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급한 목표이니까요. 네, 그런 대세에 같이 좀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뭐 제1 한나라당 차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민주당과 싸우든 뭐 다른 정당과 싸우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기바라님은 대세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한나라당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은 아직 약하니까 민주당을 미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 심리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최기바라님.
네,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민주당과는 절대 연대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